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예인더K 김정래 대표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참 힘들게 모셨습니다. 의외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세무사님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섭외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건물이 준공이 돼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면 네. 이제 세무와 관련돼 있는 문의들이 좀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이제 네. 돈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취득록세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커지고 또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추려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현재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자주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일단은 자산을 취득하시기 전에 또는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금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는 4.6%라는 그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네.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이것도 이제 23년에 개정이 돼서 네. 35% 감면 혜택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세 그 취득세에 감면이 적용이 되면 일반적으로 4.6% 적용되는 것이 2.99%라는 세율로 적용이 돼서 약 1.6% 정도의 세율 효과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요건이 꼭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이 돼서 요건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선은 최초 분양 시점에 네.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요거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입주 요건을 갖춘 업종에만 네. 적용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그러면 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임차를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임차는 임대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요건을 충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수분양자가 직접 분양받은 그 장소를 활용했을 때만 저기 35%가 감면이 돼서 2.99%가 적용되고 임차를 줬을 경우에는 4.6%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4.6%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게 또 사후 관리 요건이 있어서 네. 만약에 취득을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 받은 후 1년 동안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업종으로 사업용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4년 그러니까 그 보유 기간 동안 4년 이상 해당 업종으로 사업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는 세액이 추징되는 조건이 있어서 반드시 요 사후 관리 조건까지 충족을 하셔야지. 그럼 이 사후 관리는 세무서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서 직접 그 체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입증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만약에 요 요건을 위배를 해서 추징 대상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서 납부하는 게 기본이고요.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과세관청 특히 이제 그 지방자치제 그 지방 과세 그 세무 담당국에서 조사가 나와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산세 부담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그 요건들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이 취득록과 관련돼 있는 요 세제 혜택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취득록세 외에도 이제 보유하는 기관 재산세 같은 경우도 예. 재산세 일반적으로 적용된 재산세율의 35% 감면이 5년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식산업센터 입주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사업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반드시. 그러면 이것도 자가로 그렇죠. 했을 때만 되는 거. 그러면 똑같이 재산세인 경우에도 임차를 줬을 경우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있네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예. 그 보유하는 기간,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예. 6월 1일에 해당 업종으로 자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만약에 그 시점에 만약에 그 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감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이제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세제 혜택은 이제
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만이 네. 어떤 세금의 혜택이 있을 수 있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 용도 외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간혹 계신데 이 부분 반드시 감안을 해서 뭐 이제 만약에 3년 이내로 뭐 양도를 하신다거나 그럴 때에도 요 그 취득세 감면 규정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네. 장사가 안 돼갖고 예를 들어서 업종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네. 그 지식산업세대 입주 요건에 충족하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연구개발업 이런 동일한 업종인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 제외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근린상가도 있고 기숙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근린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안 돼서 업종 변경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근린상가는 일단은 취득세 감면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린상가는 취득세 감면이 안 되니까 4.6% 그대로 내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지 않으니까 자유로 이제 바꿀 수 맞습니다.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꼭 직영의 의무도 없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냐면 지상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공장이라든지 비업무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만 혜택이 되고 맞습니다. 지원 시설은 혜택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기숙사도 동일한가요? 마찬가지.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취득록세가 2.99%밖에 안 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갑자기 이게 말이 그렇지 35%가 또 이렇게 때로는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꿀팁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에 한번 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또 비과밀 억제 권역에서, 그러니까 성장 관리 권역이나 이런 데에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기존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취득록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일단은 요거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업체 권역에서 이제 본점이나 뭐 주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공장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밀하면 등록세 중과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법인은 상관이 없고 5년이 지난 법인은 상관이 없고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까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최대 취득록세가 9.4% 나올 수 있고, 만약 감면은 적용이 되는데 5년 이내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11%라는 취득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법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도 해당이? 이건 법인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어떤 취득록세를 강화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고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약간 중과하는 그런 이제 어떤 과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중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애초부터 만약에 회사를 세우지 않고 이전을 안 해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법인을 최초로 이제 신설을 해요. 근데 법인을 최초로 신설을 하는데 그 신설된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신설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이제 중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득록세를 하면 9.4% 취득록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회사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는 꼭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중과 규정이 합리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규정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일단 수도권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오지 마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도시로 안 들어오면 기업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다 오라 그래 놓고서 수도권에 들어오면 기업에게만 페널티를 문다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시고 부동산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 규정을 잘 모르시고 이해 못하시고 이제 취득세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도 반드시 알고
이제 부동산 취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역시 오늘 저희 세무사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거든요. 오늘 그래도 몇 가지 아주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면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제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들의 트렌드가 네. 투자 상품화가 됐잖아요. 네. 투자 상품화가 됐고 또 주택은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끔 이제 꼭꼭 이렇게 올가맨 대신에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네. 주택의 어떤 대체제로서 이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많이 투자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 분양권 전매를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후 처리를 해야 될까요?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고,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어차피 법인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뭐 초과 수익으로 해서 그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양도소득세율이 조금 높죠. 그 전매 같은 경우 1년 미만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라고 예. 하는 그 금액의 50%가 과세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하면 55%. 1년 이상 보유하셨지만 2년 미만으로 보유하시고 이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40%, 지방세까지 44%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는 세금을 내신다고 보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참 지금 이제 언뜻 생각난 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네.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행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의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포기한 거는 어떻게 전매로 가면 이어지나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취득가액보다 이제 양도가액이 더 그러니까 낮은 거죠. 낮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결손이 되는 거고, 예. 그것도 사실은 결손으로 신고를 하시면 어차피 결손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예. 세금은 항상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예. 세금 나오지 않지만, 일단 신고를 하시면 이제 조금 이제 어드밴티지를 보시려면 그 같은 해에 만약에 그 부동산 양도하신 게 있으시면 예. 그 신고하신 거랑 양도 차익을 합산을 할 수가 있어요. 결손부터 가능해서.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좀 줄이는 효과는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요건이 같은 해에 뭐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결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세금은 물론 안 나오지만 뭐 특별히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팁은 이제 올해 제가 이제 한 3개의 부동산을 팔았는데 네. 하나는 조금 양도 차익이 생겼고 하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분양가에 이제 팔았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샀다라면 이 3개를 합산해서 전체 양도소득세가 이제 합산된다라는 그렇죠. 말씀. 양도소득세는 이제 연으로 합산해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개를 해서 양도 차익이 여러 번 났으면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예. 이런 경우에 손실이 나는 경우에 합산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가 있죠. 예. 오늘 저 세무사님 모시고서 또 질문 몇 개 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타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세무에 대해서 상당히 평상시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세무와 관련된 부분을 또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